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적성 검사 수리 완성에서 수열 추리 파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추리 파트의 주요 개념 정리 한 번씩 보고요. 트유다, 그 다음에 키우다 문제풀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개념으로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소개하고 있어요. 등차 수열, 계속 차이값이 일정하게 커지는 수열을 말하죠. 예를 들면 1, 3, 5, 7, 9 요런 애들 보면 계속 2라는 값으로 동일한 차이값을 가지면서 동일하게 커지고 있죠. 요런 경우가 등차 수열이 되고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건데 먼저 첫 번째 항이 이렇게 있고 두 번째 항이 있다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요 차이를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공차라고 했어요. 공차. 그렇죠? 공차라고 했는데 그 공차를 D라고 한다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 한 번 더한 걸 거고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 또 공차를 더한 건데 첫 번째 항 입장에선 공차를 두 번이나 첫 번째 항 입장에선 공차를 두 번이나 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항은 그럼 첫 번째 항의 입장에선 공차를 세 번 타고 와서 도착을 한 값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결국 여기는 A1 플러스 2D, 여기는 A1 플러스 3D 이렇게 될 건데 얘하고 얘의 차이가 항상 얘보다 얘가 하나가 적죠. 그래서 등차 수열 일반항은 결국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n-1번 더한 값으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 일반항이 정리가 됐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다음으로는 등비수열인데요. 등비수열은 앞항과 뒤항 사이에 비율값이 일정한 수열이라서 비율이 일정하다. 등비수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2, 그 다음에 4, 8, 그 다음에 16, 32 이런 친구들이요. 그런 친구들은 여기에다 2를 곱하고 또 여기에다 2를 곱하고 여기에다 2를 곱하고 여기에다 2를 곱해서 얻어낸 수열이기 때문에 앞항과 뒤항 사이의 비율은 항상 1대2로 동일해요. 1대2. 여기와 여기를 봐도 1대2, 얘와 얘를 봐도 1대2. 그런 수열이 등비수열인데 그러면 얘는 첫째 항은 그냥 첫째 항이고 두 번째 항은 요 공통의 비율값을 공비라고 했었죠. 그쵸? 그러면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한 번 곱한 게 둘째 항이 되니까 A1R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 항은 이렇게 A1R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이렇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결국 n번째 항은 A1R에 n-1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얘보다 얘가 하나 항상 적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 하나 적게 n-1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개차 수열과 피보나치 수열을 교재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개차 수열은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사이의 차이를 B1,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사이의 차이를 B2,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 사이의 차이를 B3라고 한다면 이제 요 차이들 사이에 규칙이 발생하는 수열이 개차 수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열 AN의 차 BN이 또 다시 수열을 이룰 때 그러면 수열 BM은 수열 AN의 개차 수열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얘네들 사이의 규칙이 등차 수열로 있을 수도 있고 등비 수열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때때로 규칙이 피보나치 수열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차들 사이에, 그러니까 앞항과 뒤항 사이의 차이값들 사이에 규칙, 등차나 등비나 피보나치 수열과 같은 그런 규칙이 생기는 경우를 개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피보나치 수열인데요. 피보나치 수열은 앞항과 두 항의 합이 그 다음 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항은 여기 조그맣게 A1 플러스 A2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고요. 자, 네 번째 항은 또 얘네 둘이 더한 거 A2 플러스 A3. 그 다음에 A5는 A3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앞항과 뒤항의 관계는 얘네 작은 거 두 개를 더한 게 항상 그 다음 것이 되는 그런 관계를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살짝 응용한 경우도 있어요. 살짝 응용한 경우. 예를 들면 앞항과 두항 사이의 합에다가 1을 더하는 거, 2를 더하는 거.
혹은 앞항과 두 항 사이에다가 어떤 특정한 숫자 값을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살짝 피보나치 수열의 형태를 응용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차 수열과 피보나치 수열이 적용된 예제를 한번 볼게요. 교재에 키우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파트 부분의 문제 2번을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 문제 2번을 보시면요. 이렇게 5, 9, 21 이런 친구들이 나와 있는데요. 별로 딱 눈에 딱 들어오는 특징이 없다면 그냥 앞항과 뒤항의 차이를 바라보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자, 여기와 여기의 차이는 4죠. 그 다음 차이는요. 12예요. 그 다음 차이는요. 57에서 21 빼면요. 36이잖아요. 그 다음은요. 165에서 57을 빼면요. 165에서 57을 빼면 얼마죠? 8. 그리고 얼마지? 160. 암산이 안 되네요. 죄송해요. 108이네요. 108. 그쵸? 그 다음 489와 165를 빼면 4, 2, 3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러면 지금 이 4, 22, 36, 108, 324라는 이 차이값들의 앞항과 뒤항 사이의 차이값들에 어떤 규칙이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3씩 곱해져 가는 수열이라는 게 느껴지세요? 즉, 개차 수열인데 이 차이값들의 규칙이 등비 수열을 이루는 그런 개차 수열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324 다음에 등장해야 될 숫자는 여기에 또 3을 곱한 숫자가 돼야 될 거니까 4, 3, 12 그리고 2, 3, 6, 7, 3, 3은 9 해서 972를 더한 값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누구한테? 489한테 그 다음에 차이값 972를 더한 값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89에 972, 그 다음 차이값 얘를 더한 값이 나와줘야 되니까 1, 그리고 여기는 6, 그리고 여기는 14 이렇게 돼서 결국 146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피보나치 수열이 좀 찾아볼 수 있는 문제 볼게요. 키우다 6번 문제인데요. 자, 얘도 역시 앞항과 뒤항 사이에 뭐 특별한 규칙을 못 찾겠는 이상 차이를 바라보는 게 가장 무난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고요. 얘는 플러스 2고요. 얘는 마이너스 3이에요. 얘는 다시 플러스 5고요. 얘는 다시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2, 3, 5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은 마이너스 8이네요. 그쵸? 그 다음은요. 플러스 13이에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얘는 마이너스 21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얘랑 얘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죠. 2랑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으로만 따지면 지금 얘네들이 피보나치 수열로 계속 숫자가 가고 있다는 거죠. 얘의 절대값은 2, 얘의 절대값은 3, 5, 8, 13, 마이너스 21. 절대값이니까 21 이렇게 되는데 절대값으로만 따지면 얘네 둘을 더한 게 다음 거, 얘네 둘을 더한 게 다음 거, 얘네 둘을 더한 게 다음 거, 얘네 둘을 더한 게 다음 거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이게 피보나치 수열의 그러니까 개차가 피보나치 수열이 되는 형태인데 그게 조금 응용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완벽하게 앞항과 뒤항을 더한 게 아니라 절대값은 더해져 가는 게 맞는데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형태. 그런 형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나와야 할 차례는 누굴까요? 얘와 얘의 절대값을 더해서 34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풀마니까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34를 한다면 26이 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야 될 숫자는 4번, 2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을 응용한 형태. 그러니까 얘는 개차들이 피보나치 수열을 응용한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독특한 수열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건너뛰기 수열인데요. 굉장히 수의 나열이 길게 되어 있으면 건너뛰면서 규칙을 갖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너 홀수항끼리, 짝수항끼리 이렇게 수열이 나타나는 경우를 건너뛰기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홀수항들은 홀수항끼리, 그럼 짝수항들은 짝수항끼리 계산해 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군수열인데요. 군수열은 그룹으로 규칙을 이루는 수열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처음에는 누군가가 혼자 있다가 그 다음으로는 2개가 그룹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3개가 그룹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은 4개가 그룹을 이루고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1, 1, 2, 1, 2, 3, 1, 2, 3, 4, 1, 2, 3, 4, 5 이렇게 나오는 수열이 있으면 얘네를 이렇게 끊어서 얘네를 제1군, 얘를 제2군, 얘를 제3군, 얘를 제4군, 얘를 제5군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계산해 주시는 게 편하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군수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키우다 12번 문제를 예제로 한번 볼게요. 지금 얘를 보면 어떤 규칙이 떠오르시나요? 자, 제가 아까 전에도 별로 눈에 띄는 특징이 없으면 그냥 차이를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네들 사이에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4, 얘는 플러스 16, 얘는 마이너스 21, 막 이렇게 돼요. 도무지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의 나열도 꽤 기니까 이렇게 건너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은 마이너스 5, 그 다음은 마이너스 7. 아까보다 훨씬 더 규칙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럼 그 다음은 마이너스 9가 나와야 될 것 같죠. 앞항과 뒤항의 차이들이 마이너스 2씩 되고 있는 등차수열인 거죠. 차이들이 등차수열. 개차수열의 일종처럼 느껴지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짝수항들끼리도 규칙이 있는지 볼게요. 얘하고 얘를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12가 커졌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이 커졌어요. 혹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얘가 얘가 2의 제곱이고 얘는 4의 제곱이고 얘는 6의 제곱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8 커졌으니까 그 다음도 8 커져서 28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얘는 2의 제곱이다. 얘는 4의 제곱이다. 얘는 6의 제곱이다. 그렇다면 여기는 8의 제곱이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신기한 게 이렇게 생각하나 여기에서 28을 더하나 둘 다 결국 같은 값 64로 도착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건너 이렇게 규칙을 찾아봐야 되는 건너뛰기 수열을 적용해봐야 된다는 거였죠. 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또 소개하고 있는 개념은 문자출인데요. 지금 뭐 한글의 자음도, 모음도, 그 다음에 알파벳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각 걔네들의 순서에 맞게 번호를 부여해서 이제 걔네들이 들어가 있는 자리를 걔네들의 순서에 맞는 번호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한글은 28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29부터는 다시 기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뜬금없이 이렇게 똑같은 수가 막 반복이 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가나다라 순이니까 여기에 기억, 니은, 디귿 초반에 기억, 니은이 있다가 끝부분에 다시 기억, 니은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예를 들어 점점 커지는 상황이었는데 뒷부분에 기억, 니은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 기억은 1이 아니라 29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글 자음은 28에서 끝나니까 다시 기억으로 돌아가서 29, 30, 31 이렇게 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모음은 20번까지 있으니까 21번부터는 다시 아로 돌아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글 진짜 가나다라로 나올 수가 있어요. 한글 가나다라. 기억, 니은, 디귿 자음뿐만 아니라 이런 가나다라로 나올 수도 있고 알파벳도 나올 수가 있는데 알파벳은 우리가 보통 X, Y, G까지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파벳의
이 개수가 26개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27부터는 다시 A로 돌아가면서 표현이 됩니다. 이거를 꼭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데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제로 티우다 문제, 그 개념 설명 바로 밑에 이어진 티우다 문제 볼게요. 일정한 규칙으로 문자나 수를 나열할 때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문자나 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지읒은 순서를 보면 얘가 9예요. 디귿은 3이죠. 그리고 시옷은 7입니다. 얘 5고요. 그 다음에 얘도 5고요. 여기에는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얘는 건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가 2씩 줄어들고 있는 규칙이 보여요. 얘는 2씩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럼 그 다음에 와야 될 거는 7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 시옷이 와야 되겠네요. 여기에 맞는, 여기에 7이 마침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념으로 구조형 해당되는 걸 보면요. 표나 도형 등 구조화된 형태에서 몇 개의 수 아니면 문자를 묶어놔요. 지금 이렇게 표의 숫자를 넣어둔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이제 키우다 쪽에 막 이렇게 사각형이나 삼각형 안에 숫자가 갇혀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식의 문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도형을 활용한 이제 규칙이 존재하는 그런 수열의 경우에는 구조형 수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계산은 주로 어떤 규칙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짜임새 있게 놓여져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셔서 추론하시면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 볼게요. 얘들은 먼저 이렇게 규칙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렇게 규칙을 갖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방향은 두 가지겠죠. 혹은 이렇게 대각선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얘가 19가 더해져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요? 105가 더해져요. 굉장히 생뚱맞네요. 그죠? 이게 혹시 여기는 모르니까 세 번째 줄에도 적용이 되는가 볼까요? 자, 여기에서 56에서 75면은 얘도 19가 더해지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도 105가 더해져요. 생뚱맞으나 마침 이게 적용이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도 얘가 19가 더해지고 여기서도 얘가 105가 더해지면 될까? 생각을 해서 여기서 105를 빼면 얼마가 되나요? 51이 되죠. 51을 쓰면 마침 얘한테서 19 더한 거 맞네요. 그리고 걔가 정답에 마침 있어요. 그래서 5번인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로는 이 아래쪽으로도 한번 볼게요. 아래쪽으로는 얘가 여기까지 24가 커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24가 커져요. 어때요? 이게 훨씬 더 괜찮은 규칙 같죠? 그죠? 자, 이번에도 여기서 여길로 24가 커진다고 생각하면 51 되는 거 맞네요. 여기서도 또 여기까지 보니까 24가 커지는 거 맞네요. 훨씬 더 괜찮다고 생각했던 규칙이 두 번째 줄에도 적용이 되는데 또 희한하게 아까 좀 생뚱맞다고 생각했던 규칙을 적용한 거와 같은 값이 나오네요. 그쵸? 자, 그 다음 여기서도 보면 24가 커지고 여기서도 보면 24가 커지죠. 그쵸? 그래서 아래쪽을 갈 때마다 24씩 커지는 요 규칙이 더 괜찮은 규칙 같아요. 19가 커졌다가 105가 커지는 규칙은 좀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적용하나 이렇게 적용하나 답은 똑같이 51이 나왔다는 거. 그거 참 희한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 설명과 튀우다 문제풀이 다 마무리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키우다 쪽에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자, 이 가로에 누가 들어갈지 보면 되는데 얘는 진짜 비교적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건너 순서대로 5, 4, 3, 2, 1 이렇게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1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쵸? 근데 여기서도 그러면 보니까 1씩 여기는 늘어나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 12가 온다. 11에 1을 더한 12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혹은 여기에 1, 2, 3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얘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 이거 이렇게 할 때 너무 여기를 추측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를 다 지우고 앞에서 본다면 또 다른 규칙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너 생각하는 방식이 있고요. 건너뛰기로. 두 번째로는 얘는 플러스 5, 얘는 마이너스 6, 얘는 플러스 7, 얘는 마이너스 8, 얘는 플러스 9. 그렇게 해도 12가 오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도 규칙이 나와요. 그러니까 5, 6, 7, 8이 나오는데 부호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교대로 나오는 그런 규칙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별 특징을 못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건너 봐도 딱히 특징이 보이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앞항과 뒤항의 차이부터 보는 게 좀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겠죠. 그럼 얘는 2가 빠졌죠. 그 다음에 여기는 4가 더해졌어요. 그리고 여기는 8이 빠졌어요. 여기는요 16이 더해졌어요. 그쵸? 자, 그러면 2, 4, 8, 16 그리고 여기는 32가 또 빠졌고요. 그리고 여기는 64가 더해졌죠. 그쵸? 자, 그러니까 이 개차들이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는데 첫 항이 마이너스 2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2 곱해서 플러스 4,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특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건 마이너스 128일 거예요. 여기. 그 다음 규칙에 와야 되는 건 마이너스 128일 건데 그러면 43에서 마이너스 128을 빼야 되니까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85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네요. 네, 다음으로는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얘도 보면 딱히 건너서도 뭐 별다른 특징이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일반적인 접근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플러스 5가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은 플러스 6이 되겠네요. 그 다음은 플러스 7이 돼요. 그 다음은 플러스 8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 플러스 9가 와야 될 차례일 거고요. 14에 플러스 9가 되면 그 다음에 와야 될 건 23이 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개차들이 5부터 차례대로 커지는 등차 수열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지금 답만 찾고 일반항은 안 찾아드렸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일반항을 찾는다면 항상 이렇게 첫째 항을 언급을 해줘야 돼요. 첫째 항은 마이너스 12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5를 더했고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 6을 더했고 이렇게 되니까 n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을 대입한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5를 더했고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 6을 더했고 이렇게 규칙에 맞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일반화 시켜서 일반항을 찾아주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시험 현장에서는 저렇게 일반항까지 찾을 여유는 없겠죠? 자, 다음 8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특이하게 분수 형태의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접근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뭐 사실 연산 필요 없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규칙을 가지면서 커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연산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2를 곱하고 3을 곱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혹은 더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분수의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접근 방법이 다양한 것 같아요. 분모끼리 커지고 분자끼리 커지는 건 연산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왜냐면 분모는 커지고 막 분자는 작아지고 이래버리면 앞 분수에 뭐 1을 더한 게 다음 분수가 될 리가 없죠. 그렇죠? 분모 따로 분자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다행히 이 문제는 그래도 앞항과 뒤항의 분모가 같다 보니까 좀 접근이 쉬웠어요. 3분의 1과 3분의 4를 이렇게 관련시키려면 3분의 1에다 1을 더하면 3분의 4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3분의 4와 6분의 11은 조금 분모가 달라요. 그래서 얘를 생각해보면 얘가 6분의 8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6분의 8과 얘를
관련시키려면 여기에 이만큼을 더해야 되는 거죠. 즉 6분의 3. 6분의 3. 약분하면 2분의 1이겠죠. 2분의 1을 더해야 얘를 얻을 수가 있어요. 다음 얘부터 얘는 또 분모가 같아서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쉬운데 6분의 2예요. 6분의 2만큼의 차이가 있죠? 근데 약분하면 3분의 1이죠. 이렇게. 아, 그러면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 되는 규칙인가? 하고 확인하려고 봤더니 자, 6분의 13에서 4분의 1을 한 게 얘가 되는 게 맞으면 거의 확정이죠. 자, 그러면 12로 통분을 해서 볼게요. 여기 2, 여기 2, 여기는 3, 여기는 3. 자, 26일 거고요. 여기는 3이죠. 그래서 12분의 29가 되느냐 하고 봤더니 맞네요. 그러면 이 규칙 확정인 거죠. 그럼 다음에는 5분의 1이 나와야 될 차례예요. 그럼 12분의 29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주면 분모가 같지 않아서 60으로 통분이 돼야 될 거고 여기는 5를 곱해주고요. 여기는 11을 곱해주고요. 자, 그러면 5, 9, 45, 2, 5, 10, 145에서 11을 더한 60분의 157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다음으로는 11번입니다. 자, 얘들은 건너서 보려고 하면 어떻게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44가 조금 생뚱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좀 앞에서부터 그냥 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2, 여기는 플러스 4, 여기는 마이너스 8, 여기는 플러스 16, 여기는 마이너스 32, 여기는 플러스 64 이렇게 되네요. 그쵸? 즉 얘들 차이값 자체가 첫째 항이 마이너스 2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이네요. 그쵸?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차이값은 마이너스 128이니까 결국 44에서 마이너스 128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84가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14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숫자들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건너뛰기 수열일 확률이 높아요. 자, 건너 봅시다. 그쵸? 1, 2, 3, 4, 5가 순차적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1. 건너가 등차 수열이 되네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여긴 플러스 1이고요. 여긴 플러스 2예요. 그럼 여긴 플러스 3, 여기는 플러스 4가 되면 얘가 나올까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나온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는 7이 오고 여기는 4가 더해지니까 11. 이렇게 됐는데 만약 지금 얘 때문에 11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3, 플러스 4가 돼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가 4, 여기가 8 이렇게 와도 규칙은 성립하겠죠. 여기가 4가 오면 여기가 8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얘 때문에 아까 말했던 3, 4가 맞죠. 그래서 1, 2만 봤을 때는 규칙이 뭐가 나올지 확정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뒤에까지 조건을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가 7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네요. 네, 다음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슷한 범주의 숫자들이 왔다 갔다 해서 앞뒤의 차이를 만약에 보자면 여기는 3이 커지고 그 다음 모르겠고 여기는 3 커지고 여기는 5가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14가 커지고 여기는 17이 빠지네요. 그쵸? 굉장히 규칙이 없죠.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앞뒤가 아니라 건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3이 빠지면서 규칙이 아까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윗줄을 봐야 되는데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가 커졌죠.
9가 커졌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3에서 68이니까 5가 커졌네요. 5. 그러면 이 5를 몇 단계를 거쳐 9와 연결시켜 규칙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얘는 자연수 중에서도 특히 제곱수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7, 8, 9 이런 아니면 3, 6, 9 이렇게 3의 배수와도 연결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7, 8, 9, 9 근처에 있는 자연수와도 연결시킬 수 있지만 3, 6, 9, 7, 8, 9가 아니더라도 1의 제곱 그리고 2의 제곱 그리고 9가 3의 제곱이기 때문에 3의 제곱 이렇게 1, 4와도 연결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9는 7, 8, 9랑도 연결시킬 수 있고 3의 배수기 때문에 3, 6, 9랑도 연결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곱수기 때문에 1, 4, 9 얘네들도 규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지금 5라는 걸 맞추려면 얘네 셋 중에 이게 가능할 거니까 여기는 1의 제곱 여기는 2의 제곱 1, 4, 9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면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이 커진 69가 괄호에 와줘야 될 겁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는 조금 어려운 분들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좀 규칙을 찾는데 고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다행히 이제 얘네들은 여기까지는 6으로 통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6으로 통분을 하려고 좀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6으로 한번 여기까지 통분을 해봤어요, 제가. 6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5, 얘는 마이너스 6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8분의 23이니까 뭐 6으로는 통분 안 되고 얘는 다시 6분의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렇게 보면 얘까지 이렇게 해봤을 때 여기는 모르겠고 얘는 그냥 얘를 쓸게요. 이렇게 됐을 때 혹시 제가 이렇게 쓰는 과정 중에 규칙을 발견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짝수 번째가 건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플러스 6분의 1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짝수 번째 애들은 플러스 6분의 1씩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는 이 홀수 번째 애들끼리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꼭 밝혀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얘가 6분의 3이고 얘가 마이너스 6분의 5가 돼요. 그럼 얘들 사이에는 어떤 규칙이 적용할 수 있을까? 자, 얘가 여기에 얘랑 관련시키고 또 얘랑 관련시켜야 되는데 분모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 적어 볼게요. 6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분의 23. 여기까지만 힌트가 나와 있는 상태죠. 얘네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모든 걸 알아내야 되는데 분모가 바뀌었다는 것에 주목을 한다면 사실 얘도 원래는 2분의 1이었으니까 분모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는데 분모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죠? 3이 곱해진 상태로 바뀌었죠. 그렇죠? 3이 곱해진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 3분의 1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면 분모가 일단 이렇게 3배씩 되는 거는 그래도 일정한 규칙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얘가 3분의 1이 된다면 6분의 1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6분의 1이 마이너스 6분의 5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1이 빠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3분의 1을 곱하고 1을 뺀다고? 좀 복잡하지 않나? 그럼 다음에도 그 규칙이 성립하는지 보면 되죠. 일단 분모가 이렇게 되는 것을 맞추기 위해 3분의 1을 똑같이 곱해봤더니 마이너스 18분의 5가 됐어요. 그럼 거기에서 또 아까 마찬가지로 1을 빼보면 마이너스 18분의 23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건너 규칙이 있다는 걸 알아내서 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려고 봤더니 처음에 모든 것들의 규칙을 보려고 통분을 했었는데 사실 얘는 통분을 한 것에 큰 의미는 없고 통분을 한 것은 오히려 얘네들
짝수 번째 애들이 의미가 있고 얘들 사이에는 통분의 의미보다는 분모가 3배씩 커지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얘를 약분해서 처음 상태로 돌려서 봤더니 분모가 3배씩 커지기 때문에 3배씩 커지는 것의 특징을 잡았고 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본 후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 1을 빼봤더니 얘도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규칙이 홀수 번째 아이들의 규칙이구나 를 이제 알아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그냥 되게 막연하지만 되는 규칙을 다 찾아서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54분의 23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4분의 얘가 54면 77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 굉장히 힘들게 답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셨더라도 기죽지 마시고요. 자, 내가 어려운 문제는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자, 이번에는 3개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수의 규칙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는 이 묶여져 있는 세 수가 얘네 둘이 뭐 계산한 게 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얘네 둘이 계산한 게 가운데 거와 연결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규칙을 가집니다. 자, 만약에 얘네 둘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얘가 만들어진다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그 규칙이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자, 근데 2랑 3을 7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얘의 2배, 그러니까 4에다가 3을 더해서 7을 만드는 이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그게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가 하고 봤더니 6 더하기 7은 13 되지 않죠. 이런 방법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 얘네들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 해봤더니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서 보면 얘네들을 더하면 21, 얘네들을 더하면 9예요. 얘 3배, 얘 3배라는 게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 딱 있죠. 그러면 여기에도 얘하고 얘를 더한 게 이것의 3배 6이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X자리에는 1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633, 그 다음에 10-6, 843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얘네들은 어떤 규칙이 있나요? 얘네 둘을 더하면 이게 된다는 것밖에는 생각을 못 할 것 같은데 그게 여기서는 적용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진짜 연습이 많이 필요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유형은. 그래서 정말 뚫어지게 보면 어느 순간 얘하고 얘를 나누면 얘랑 관련이 생긴다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정말 뚫어지게 많이 보면서 다양한 유형을 접하고 연습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유형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2가 되죠. 거기에다가 1을 더하면 다음 숫자가 나오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2예요. 그래서 1을 더하면 다음 숫자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얘네 둘 사이의 차이가 2배고 끝수가 3이었다는 공통점 때문에 저도 그 특징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x라는 숫자가 있다면 x분의 10에다 1을 더한 게 6이 된다. 이런 규칙이 성립해야 될 거고 그러면 x분의 10은 5여야 되니까 x자리에는 2가 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23번 볼게요. 531, 861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얘네 둘을 빼도 2, 얘네 둘을 빼도 2 이렇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고 뒤가 똑같이 1이에요. 그쵸? 둘의 차이가 2, 둘의 차이가 2, 끝에가 똑같이 1. 그러면은 그냥 여기 두 개에서 느낄 수 있는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숫자를 순서대로 A, B, C라고 한다면 A에서 B를 뺀 게 지금 계속 2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1을 빼면 마지막 C가 나오는 그런 규칙인가? 하고 여기에서 적용을 해보면 12에서 7을 빼고 1을 빼면 4가 되겠죠. 그러면 4가 다행히 보기에 있네요. 그래서 했는데 이 규칙이 맞는 규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혹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다음은 24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그래도 얘 때문에 쉽게 찾았어요. 왜냐면 4의 제곱이 16이라는 게 너무 명백한데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또 얘하고 얘가 서로 제곱수라는 걸 알면 훨씬 더 편하시겠죠. 결정적인 힌트는 여기서 얻었었고요. 그럼 5의 세제곱이 125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3이 와야 된다는 걸 손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문자들로 나와 있는 수열인데 우리가 알파벳 순서 따져보면 J는 10이고요. 그 다음에 L은요 12, 얘 14입니다. 그 다음에 R은요 18 나오고요. T는 20 나와요. 그러면 지금 제가 써놓은 숫자들 어떤 규칙이 있는지 보이시죠? 2씩 커지고 있어요. 2씩 이렇게. 그러면 이 자리에 와야 될 숫자가 16일 거고 알파벳 순서 16번째에 있는 애들은 P입니다. P. O, P, Q, R, S, T.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만약에 이제 시험지를 받으시면 이런 수열 추리가 등장하는 기업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지 받으시면 순서대로 이렇게 알파벳을 미리 적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시험지에. 자, 다음 26번 보도록 할게요. 순서 따지면 얘 1, 얘 2, 얘 4죠. 그 다음에 시옷이 7입니다. 그리고 니은은 이렇게 계속 숫자가 커져가고 있는데 갑자기 니은 나오는 거 좀 생뚱맞죠. 그래서 얘가 원래는 2인데 다른 숫자 누가 가능할 수도 있다? 얘가 16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한글 자음이 몇 개 있죠? 가나, 다라, 마바, 사, 아자, 차카, 타파, 하. 14개죠. 14개가 있기 때문에 기억은 다시 15가 될 수 있고 얘는 다시 16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니은은 2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6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들 사이에 규칙이 어떤 규칙이 있는지 볼게요. 여기는 플러스 1, 여기는 플러스 2, 여기는 플러스 3 이런 규칙이 있으니까 그 다음 플러스 4, 그 다음 플러스 5가 되는가? 그 다음 플러스 4, 그 다음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게 맞는가? 하고 보면 이 자리에 11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11에다 5를 더하면 이렇게 16이 오는 거 맞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11에 해당되는 자음이 와야 되는데요. 11에 해당되는 자음은 키역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네요. 자, 27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모음이 와 있어요. 그러면 아는요 1이고요. 3, 얘 5, 그 다음에 얘가 7, 그리고 여기 11이에요. 얘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모음이 10개이기 때문에 다시 1로 아는 1일 수도 있지만 11로 해석을 해주는 게 맞겠죠. 계속 숫자가 커져가고 있으니까. 딱 봐도 등차 수열인 거 보이시죠? 그럼 여기에 9에 해당되는 9번째 모음이 와야 되는데 9번째 모음은 으입니다. 아야, 어여, 우요, 우,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니까 10번째 게 이면 그 전 거 으가 9번째 게 맞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8번 어떠셨어요? 28번 여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힌트를 줬던 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였던 것 같아요. 얘네들을 합한 게 얘가 되는 게 보였는데 이렇게 되는 게 여기가 또 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위를 봤더니 얘네 둘을 더한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숫자가 있고 여기에 숫자가 있다면 얘네 둘을 더한 게 이 자리에 오는 상황. 그러면 16과 10을 더한 26이 여기에 와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누가 되겠습니까? 5번 되겠네요. 그쵸? 자, 이 문제는 어떠셨어요? 이 문제도 비교적 괜찮았어요. 밖과 안에 다 숫자가 있는데 크게 어렵지 않게 얘네 셋을 다 더하면 얘가 된다는 거. 얘네 셋을 다 더해도 얘가 된다는 거. 얘네 셋을 다 더해도 얘가 된다는 거. 손쉽게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이가 이미 7이니까 여기에 6이 와줘야 얘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정답은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30번입니다. 30번 문제는요. 얘네들 사이에 규칙을 찾을래야
찾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얘네들은 2가 줄었는데 얘는 그대로고 여긴 또 4가 늘고 1이 줄고 2가 늘고 3이 줄고 얘네는 그래도 괜찮네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그런 규칙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5, 마이너스 6, 플러스 3 규칙을 찾기가 어렵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4개를 묶어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런 발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4개를 묶어서 생각을 하면 얘네들의 합이 6, 11, 18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한번 봐야지 하고 보면 여기도 18, 여기도 11, 여기는 7 해서 18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아, 각 변의 합이 18이 되게끔 랜덤으로 놓여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자주 푸시면 자주 이제 풀어보시면서 연습하시면 그런 센스가 언젠가는 이렇게 막 발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11이고요. 여기가 5여서 16이니까 이 자리에 와야 될 숫자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수열, 추리, 개념 문제랑 그리고 몇 개의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지금 방금 이런 문제처럼 정말 많은 문제를 경험해봐야 아, 그런 적도 있었어, 이랬던 적도 있었어 하면서 다양한 규칙을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연습이 생명입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실전 문제로 실력을 거두다 문제풀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